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근육의 수축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이 단원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지 않았다면 제시된 문제들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유형을 기본으로 해서 변형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꼭 좀 풀어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섬유와 근육 원섬유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근육 원섬유에서 각각 밝게 보이는 부분과 어둡게 보이는 부분 중 하나이다. 밝게 보이는 부분, 명대라고도 했고요. 명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A대, H대, I대 중에서 어디였었죠? 그렇죠. I대였었고, I대는 가느다란 액틴만 있는 부분, 즉 기역이 명대, I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대인 니은이 암대가 되겠죠. 보기 기역. 골격근의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진다? 맞습니다. 골격근 세포, 그러니까 근육 섬유는 발생 과정에서 각각의 핵을 갖고 있는 여러 세포들이 융합되면서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핵을 갖는 다핵 세포를 형성한다고 했었습니다. 니은, 기억에 H대가 있다? 아니죠. H대는 어디였었어요? A대 중간쯤에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 H대였었습니다. 디귿, 골격근이 수축할 때 기역의 길이분의 니은의 길이는 감소했다. 자, 근육이 수축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역은 액틴만 있는 I대고요. 니은은 마이오신이 있는 부분 A대예요. 근육을 수축시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수축 과정에서 기역, I대는 어떻게 됐죠? 짧아졌습니다. 반면 A대, 니은의 길이는 어땠습니까? 그대로였었죠. 분모값은 감소했는데 분자값은 그대로예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변화해 간다? 증가한다. 정답은 기억만 맞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표는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유 마디 X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시점 T1, T2일 때 X의 길이, A대의 길이, H대의 길이이고 그림은 X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 하나래요. 자, 먼저 T1 시점과 T2 시점에서 모두 제시되어져 있는 H대의 길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T1 시점일 때 H대의 길이는 0.6 마이크로미터래요. 그런데 T2 시점이 되면서 H대의 길이가 어떻게 됐다고 했나요? 0.2 마이크로미터가 되었죠. T1에서 T2가 되면서 H대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근육은 수축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문제에서도 수축하는 과정이라고 제시는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T2가 상대적으로 수축되어져 있는 시기, T1은 T2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완되어져 있는 시기가 되겠고요. T1 시점일 때 X의 길이가 제시가 되어져 있죠. T1일 때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2.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T2 시점에서 X의 길이는 동그라미 A라고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네요. 하지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지금 유일하게 제시되어져 있는 값인 H대의 길이를 보면 0.6이던 H대가 0.2로 변화했습니다. 0.4만큼 감소했네요. H대는 짧아질 때 왼쪽에서도 액틴이 밀고 들어왔고요. 오른쪽에서도 액틴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원섬유 마디의 구조가 대칭이라고 한다면 H대의 전체 길이가 0.4가 감소했다는 말의 의미는 왼쪽에서 0.2만큼, 오른쪽에서 0.2만큼 감소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H대의 길이가 왼쪽에서 0.2만큼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0.2만큼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죠. 0.2만큼 안쪽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그럼 전체적인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역시 왼쪽에서 0.2만큼 줄고 오른쪽에서 0.2만큼 줄었기 때문에 전체의 길이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0.4만큼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T2 시점에서 X의 길이는 2.0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이제 표에 남아있는 빈칸,
T1 시점의 A대의 길이를 채워볼게요. 사실 T1 시점 A대의 길이는 왼편의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뭐죠? 1.6 마이크로미터죠. 왜요? A대의 길이는 수축과 이완 과정에서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T1 시점이건 T2 시점이건 혹은 제시되어져 있지 않지만 T3건 T4건 간에 A대의 길이는 항상 1.6 마이크로미터일 겁니다. 이렇게 표는 다 채웠고요.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 액틴과 마이오신 중에서 가느다란 섬유는 누구였죠? 액틴 필라멘트이고 굵은 섬유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입니다. 액틴과 마이오신이 함께 겹쳐져서 존재하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바로 A대의 겹쳐진 부분. 따라서 이 단면은 A대의 겹쳐진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역, I대에 기역이 있다. 맞지요? 니은, 동그라미 A는 2 마이크로미터이다. 맞고요. 디귿, T1일 때 X에서 기역과 니은이 모두 있는 부분의 길이는 1.4 마이크로미터이다. 선생님,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기역과 니은이 모두 있는 부분 A대잖아요. 그런데 A대는 항상 일정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예요. 라고 말한 학생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왜 아닐까? 보기에선요. 기역과 니은이 모두 있는 부분을 묻고 있어요. 아니 A대가 맞다면서요. 맞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역과 니은이 함께 있는 부분은 A대 전체가 아니라 A대 중에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진 부분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전체 A대에서 어느 부분을 빼고 계산해야 될까요? 겹쳐지지 않은 부분 H대를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T1일 때 A대의 길이 1.6에서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 0.6을 빼주면 남는 길이 1.0이 A대에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진 부분, 즉 기역과 니은이 모두 있는 부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골격근에 대한 자료이다. 자, 문제에 딸린 조건이 많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T1일 때 근육 원섬유 마디 X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근육 운동 시 T1에서 T2로 시간이 경과할 때 지점 P와 Q 중 어느 한 지점에서만 관찰되는 단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X는 좌우 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일부 문제에서 좌우 대칭이라는 조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더라도 어떤 특별한 조건이 덧붙여지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이런 류의 문제들은 좌우 대칭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구간 기역은 B만 있는 부분이고 구간 니은은 A와 B가 겹쳐지는 부분이며 T1일 때 기역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은 0.9 마이크로미터이다. 자, 구간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은 I대와 A대 중에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조건을 정리하는 곳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각각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 하나이다. T1일 때 H대의 길이는 0.4 마이크로미터이고 T2일 때 X의 길이는 2.6 마이크로미터이다. 먼저 쉬워 보이는 나부터 보면서 조건들을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굴다란 동그라미 A, 마이오신 필라멘트고요. 가느다란 동그라미 B, 액틴 필라멘트일 겁니다. 그리고 T1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함께 겹쳐져 있으니까 A대 중에서 겹쳐진 부분으로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과정에서 T2 시점이 되면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부분, 즉 H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부위는 P일까 Q일까? 그리고 수축한 걸까요? 이완한 걸까요? 역시 또 애니메이션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시된 가 그림에선 P와 Q가 모두 A대의 겹쳐진 부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하면 P와 Q가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 2, 1, 땡! 자, 생각해 봤나요? 그럼
그 생각대로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습니까? 생각한 대로 나타났나요? 수축 과정에선 P와 Q가 모두 여전히 A대의 겹쳐진 부분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T1에서 T2가 될 때 근육이 수축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번엔 이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완을 하게 되면 액틴이 빠져나가면서 A대의 겹쳐진 부분이었던 P는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H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선생님, 더 잡아당기면 Q도 똑같이 H대로 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었죠? 한 지점에서만 이렇게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P가 H대로 변하고 Q가 여전히 A대의 겹쳐진 부분일 수는 있어도 P가 A대의 겹쳐진 부분으로 남아있으면서 Q가 H대로 바뀌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따라서 나는 P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T1에서 T2 시점이 되면서 이 근육은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P 지점이고요. 동그라미 A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동그라미 B는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조건들 해결된 건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가를 볼게요. 여기서부터 산수가 들어가면서 조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겁먹지 마세요. 먼저 조건을 살펴보면 T1일 때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의 길이의 합은 0.9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의 합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을지 한번 잘 보세요. 잘 보면 뭔가 보일 거예요. 바로 한쪽 액틴 전체를 의미하는 게 기역 플러스 니은이 되는 거죠. 즉 여기 한쪽 액틴의 길이가 0.9 마이크로미터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꼭 떠올려야 되는 것 한 가지 뭐가 있느냐? 근육의 수축 이완 과정에서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어땠었다? 변화가 없었다. 근데 기역 플러스 니은이 액틴의 길이라면서요. 그럼 기역 플러스 니은의 값이 0.9라는 사실 역시도 근육의 수축과 이완 과정에선 변화가 없다. 이걸 떠올리셔야 합니다. 다음 조건. T1일 때 H대의 길이는 0.4 마이크로미터이다. H대 이 부위지요. 여기가 0.4 마이크로미터예요. 이걸로 T1일 때 X의 전체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H대라고 했었죠?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H대가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라면 나머지 부분들은 마이오신 말고 액틴이 있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즉 왼쪽에서 액틴이 있는 부분 0.9 마이크로미터,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도 역시 0.9 마이크로미터만큼 액틴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길이를 전부 다 더한 값 2.2가 T1일 때 전체 X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T1일 때 전체 X의 길이는 2.2 마이크로미터. 기역의 길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니은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정확한 값은 몰라요.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표현을 해보자면 기역을 A라고 한다면 니은은 0.9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기역과 니은을 합했을 때 0.9가 나오니까요. 이제 T2일 때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T2일 때 X의 길이는 2.6 마이크로미터라네요. 전체 X의 길이가 얼마가 증가했죠? 0.4 마이크로미터 증가했습니다. 이거 비슷한 문제 앞에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좌우 대칭인 뉴런에서 전체 길이가 0.4 마이크로미터 증가했다는 것은 왼쪽으로 0.2, 오른쪽으로 0.2만큼 길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기역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액틴이 0.2만큼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기역 역시 0.2만큼 길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A 플러스 0.2. 반면 니은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오신은 그대로 있는데 액틴만 0.2만큼 왼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겹치는 부분이 감소했어요. 그럼 니은의 길이는
T1 시점과 비교했을 때 0.2만큼 감소하겠죠. 그럼 0.9 마이너스 A 마이너스 0.2를 해서 정리하면 0.7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이제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A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이다. 맞고요. 니은. 나는 Q의 단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P의 단면이었었습니다. 디귿.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마이크로미터 길다. 맞죠? 지금 우리가 정확한 수치값은 알 수 없습니다만 T1과 T2 사이에 0.2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정도는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으므로 4번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골격근의 수축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